이제 퍼포먼스 이닛 들어오면은요, 퍼포먼스 이닛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퍼포먼스 이닛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로드시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로 퓨얼 웨이트가 플랜상에 나오거든요. 그 플랜상에 나오는 제로 퓨얼 웨이트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 퓨얼 웨이트를 입력을 하거든요. 플랜을 보고 예를 들면 이제 제로 퓨얼 웨이트를 50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퓨얼 웨이트를 5만 킬로를 제로 퓨얼 웨이트를 넣고요. 제로 퓨얼 웨이트를 넣으면 현재 그로스 웨이트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나중에 로드시 들어온 다음에 그때 정확한 값을 컨펌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플랜상에 리저브 퓨얼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리저브 퓨얼이 이렇게 2.4로 해서 2,400kg를 리저브 퓨얼로 가져갈 수 있고, 코스트 인덱스라는 거는 해당되는 회사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이 다를 수 있고요. 또는 루트, 항로에 따라서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코스트 인덱스를 40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트 인덱스를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렇게 안 되죠? 예를 들면 코스트 인덱스 0을 넣어볼까요? 0. 그 다음에 다시 40 넣어볼까요? 40. 차이는 없는데, 이 코스트 인덱스가 보면은 뭐가 바뀌냐면 이렇게 트립 알티튜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41,000피트라고 나오는데, 저 41,000피트 이런 값들이 실제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여기 크루즈 알티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28,000으로 가겠다 그러면 28,000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알티튜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000이 되겠죠. 그래서 14,000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타보 클라임 이런 것들이나 크루즈 윈드나 이런 것들은 넣어줘야 되는데요. 넣어주면 퍼포먼스 데이터는 더 정확해집니다. 하지만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execute를 해주면 이게 액티브 상태가 됩니다. 기본적인 퍼포먼스 데이터가 액티브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오토 트롤을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FMC에 있는 이 데이터를 오토 트롤 같은 것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코스트 인덱스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코스트 인덱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알면 가장 쉽지 않습니까? 코스트 인덱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용 지수, 비용 인수라는 말이 되겠죠. 저것은 fuel cost 분의 time related cost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즉 연료에 의해서 생기는 발생 비용과 그 다음에 시간과 연계되어 있는 비용 간에 어떠한 비용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더 그것을 절약할 것인가, 절약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그 회사에서 그 정책에 따라서 이 숫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0부터 500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타임 릴레이티드 코스트를 더 중요시하는 거고요. 그걸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퓨얼 코스트가 중요하다면 이 값이 35 이하로 작아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연료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연료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트 인덱스를 결정을 해줘야지 우리는 VNAV 모드를 사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여기 트립 알티튜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최소 코스트 인덱스를 갖는 고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41,000피트로 갔을 때 가장 이 해당되는 원하는 코스트 인덱스에 맞는 그 고도가 된다. 즉 가장 그러니까 이코노믹한 그런 플라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건데, 28,000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 코스트 인덱스에서는 적정한 고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코스트 인덱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코스트 인덱스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저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이니셜라이즈 페이지를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N1 리미트 페이지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1 리미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은 이렇게 현재 26K 또는 24K 디레이트를 적용할 건지,
그 다음에 클라임은 클라임 1, 클라임 2, 그 다음에 노말 클라임의 슬로우를 어떤 것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주면 어떤 그 나중에 클라임을 했을 때 그 N1이 실제 적용되는 N1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N1과 N2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의 클라임 이게 여기 보면 98.2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8.2 N1이 아니라 100을 기준으로 10%냐 20%냐 몇 %를 줄일 거냐를 정해주는 그런 절차,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assume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assume을 적용할 때 바로 여기 select라는 말에 assume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슘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별도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추력을 줄여서 이륙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추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륙할 때 필요 이상의 추력을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연료 사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큰 추력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엔진 내부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그러므로 해서 엔진의 사용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비경제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추력을 줄여서 이륙하는 방법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공항의 활주로가 지금 충분히 넓은 길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많이 타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예를 들면 런웨이 끝부분에서 내가 이륙을 해도 되는데 런웨이 중간 이전에 비행기는 이륙할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저 끝부분까지 가서 이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저출력으로 비행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면 이게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거죠. 연료를 적게 쓰고요. 그래서 그렇게 FMC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기 온도가 현재 16도라고 나와 있지만 16도가 아니라 30도, 40도다. 그래서 적은 추력으로도 이륙이 가능하다라고 해주는 것이 바로 이 assume temperature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한 40도 정도 넣어볼까요? 40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N1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N1 이렇게. 자, 95%로 바뀌었죠. 아까 98.2였는데 이 정도의 N1 추력으로도 이륙 가능하다라고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D-Date도 적용할 수가 있죠. D-Date 적용하면 더 떨어지죠. D-Date 2 적용하면 더 떨어지고 자동으로 클라임 1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D-Date 같은 경우도 역시 바꿔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N1 값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N1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N1이 아까 보면 조금 전에 퍼포먼스에서 자 N1이죠. N1 리미트 여기 있었네요. N1이 95%죠. 잘 기억을 하고 있어 보겠습니다. 자, 테이크업 레퍼런스 페이지에서는 이제 사용할 플랩 어떤 거 사용하면 할 거냐. 그래서 플랩스 5를 쓰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V1, VR, V2 스피드, 테이크업 스피드가 되겠죠. 스피드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G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이크업 2 페이지에서는 뭐 윈드라든가 런웨이 슬로우이라든가 또 런웨이 헤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assume이라는 것들을 적용할 때는 이 페이지에서 적용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서 보면 런웨이 컨디션이 드라이인지 웨시인지 또 스키드 레지스턴티브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ssume을 적용하는 부분 여기 나오죠. 온도가 40도 나오고요. 그리고 assume을 적용할 때 바로 윈드도 어떤 퍼포먼스의 팩터이기 때문에 그런 윈도와 슬롭도 여기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다 넣고 하게 되면 이제 assume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acceleration height가 지금 1500피트로 있는데 NADP 1 같은 경우는 3000피트에서
어버브 그라운드 레벨에서 우리가 악셀레이션, 즉 플랩 리트랙션을 하는 고도를 정해주고요. 트러스트 리덕션, 아까 클라임 스러스트라고 나오네요. 얘는 1500피트에서 하겠다. 엔진 나온 악셀레이터 하이트는 800피트에서 하겠다. 뭐 1000피트로 보통 많이 쓰죠. 800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겠다. 그럼 1000피트에서 언엔진 상태에서는 악셀레이션, 즉 플랩 리트랙션을 1000피트에서 하겠다라는 거고, 정상일 때는 3000피트에서 하겠다는 겁니다.